자, 안녕하십니까.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합시다. 저는 최영건입니다. 자, 공인 자격시험이 26회 때, 25회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시험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두세 문제가 좀 유형도 조금,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돼서 참 어렵게 느꼈는데, 하지만은 기본서 과정 등에 이렇게 정상의 커리큘럼 과정을 공부하시면 좀 힘들게 정리됐지만, 하지만은 기본 과정들 이렇게 충실하게 정리하는 전제가 있었죠. 하면서도 문제 유형을 조금 파악하는데 좀 초점을 두신 분들은 아마 정리가 잘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은 아마 힘들었던 우리 16문항에서 보편적으로 13문항, 4문항 정도 접근이 돼야지 좀 좋은 점수에 해당이 되는데, 한 6, 7개 이렇게 해서 하이 이렇게 떨어지신 분은 아마 합격권에 좀 힘들었던 그런 시험에 해당이 되는데, 제 주위에도 아마 그 세법에 좀 발목 잡힌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요 기본서 과정에 충실해달라.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본인이 좀 정리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문제 정리를 하지 않으신 분 아마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향후에 이렇게 이제 기출 해설을 보면서도 문제,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문제 유형이라든가 어떤 우리 단원의 또는 어떤 세금의 비중도가 되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세법은 공시법 더불어서 41번부터가 공시법령, 65번부터가 부동산 세법의 문제가 되죠. 65번 보시면은, 자, 취득세 관련 문제로서, 특히 취득세에서 거의 시험에 예상이 됐던 취득세 세율과 관련된 문제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었죠.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 역시 이제 문제 유형이 대부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지문을 해서 문항수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서,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주어져서, 옳은 표준세를 한번 찾아라고 그랬죠. 기억을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 과정 하면서 아마 제가 암기틀로 알려드리겠지만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일명 38선 이렇게 암기틀을 잡았죠. 그래서 농지는 3, 그다음에 농지 외의 것은 8이 돼서 농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1000분의 23, 2.3% 그래서 옳은 거. 다음에 니은은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은 취득이죠. 일명 공유물이든 합의물이든 총유물이든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아마 또 암기틀이 유는 3이유, 유가 3개죠. 공유, 합의, 총유. 그래서 유는 3이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1000분의 23 역시 옳은 질문. 디귿 원시 취득이 나왔죠. 원시 취득도 역시 좀 정리 암기틀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그로 정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시 취득의 시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18 이렇게 해서 1000분의 28 그래서 옳은 거.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의 무상 취득. 니을에 많이 좀 힘들었던데, 상속 위에 무상 취득하면 증여 등을 의미하죠. 그러면 증여 등에 있어서는 8일로 광복절로 이렇게 정리되죠. 그랬을 때 8은 비영리 사업자, 영어는 8이 되고 2의 개인 등이 1로 해서 1000분의 35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언급이 됐으니까 1000분의 28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니을까지를 찾으면 되겠죠. 66번.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가 되네요. 우리 시 25회 때, 등록면허세는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25회 때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26회 때로 시즌말로 건너뛰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저는 출제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이거 기본 수업 과정에서도
출제될 거다. 그렇게 연달아 건너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등록면허서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서 종합적인 문제로서 볼 수 있는데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물었죠. 그래서 취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우리가 납세지, 지방세 납세지는 지자체 세목에 따른 지방세원학보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명 소세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 소유자 주소지. 그래서 1번 틀렸죠. 다음에 두 번째, 자,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에 대한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특징 중에 하나죠. 간주신고 제도가 있죠. 원래 등록서는 신고고 납부해야 할 지방세인데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에서 납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하고 납부항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이죠. 그래서 부과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암기 틀에 있으니까 취득세 틀에 역시 연관이 돼 있죠. 상속은 38선 그랬죠. 농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게 등록 면허선에서 1000분의 8이 되는 거죠. 1000분의 15에서 틀렸고요. 자, 4번은 자, 등기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등록 면허서죠. 옳은 설명. 자, 다섯 번째, 대도시 밖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도시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200이라고 그러는데 취득세 중과세는 복잡하지만 등록 면허세의 중과세율은 자, 부동산 법인 등기 세율의 3배 중과가 있죠. 100분의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만 옳은 설명. 자, 67번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같이 물었죠. 자, 또 취득세 문제인데 자,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같이 묻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틀은 특히 세율에 있어서는 표준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고 자, 또는 세율의 특례가 있는데 이 과세 표준의 세율에 있어서 자, 세율의 특례 이렇게 초점을 두는데 그러면 세율의 특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일명 표준 세율 마이너스 2%. 자, 2%. 여기서 2%는 중과 기준세율을 말하죠.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로 아니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죠. 이 틀의 문제인데 그러면 문제로 자, 1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부 취득은 연부 나눠진 금액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도 포함이 되죠. 두 번째, 신축으로 심과 건축물의 포인트는 면적이죠.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18의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 세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정리 틀에 있어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뽀빠이 이렇게 정리하죠. 닉네임 뽀빠이가 누구냐? 이재별이 뽀빠이죠. 환상공법 이재별 이런 틀로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매도자 매수의 환매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세율에서 12%의 자, 특례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인
자, 100분의 200. 중과 기준셀로 틀렸죠. 1000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200도 아니고 합한셀도 아니죠. 표준셀에서 마이너스 2%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아마 세율의 특례에 있어서도 이렇게 뽀빠이가 기억이 안 돼도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2%지 100분의 200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과말이 있기 때문인지 100분의 200 하면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지방세율 딱 영어로 정리됐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이란 1000분의 22%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해서 1년 내 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면세점을 적용을 할 때는 한 건의 집과 토지로 봐서 면세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다음 68번은 지방세 기본법의 조세 총론의 종합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자, 첫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이게 아마 그 2016년도 여러분이 이제 개정을 영향을 받을 텐데 뭐 개정 전에 할지라도 지방세 일반적으로 제척 기간을 묻는 문제인데 제척 기간은 10년과 7년과 5년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가 제척 기간은 7년이 되는 겁니다. 제척 기간 7년, 5년이 아니죠. 자, 다음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청구인은 이심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지방세 특징입니다. 불복 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기본 수업을 할 때 지방세 불복 절차는 직행도 탈 수 있지만 원래는 완행을 타야 되는데 바쁘니까 직행도 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3번 지문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가 아니죠. 신고 납부한 지방세죠. 네 번째,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계 20%를 가산세 부과한다. 자, 지금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총론의 역시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가산세하고 가산금의 구분이죠. 가산세는 의무불성실이고 가산금은 체납액에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죠. 그러면은 자, 4번 지문에 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죠. 그러면 체납을 한 거죠. 체납할 경우는 가산금이 적용되는 거지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처분의 비용을 먼저 선순위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로 지방세 가산금 순에 의하는 것에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다음에 69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제네요.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취득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취득의 행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무자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은 첫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자, 이런 5권 등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당연히 자, 광업권이든 어업권의 권리적 자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골프 회원권도 있고요. 그래서 어업권을 제외한 그래서 틀렸죠. 두 번째, 자, 효용 가치가 있는 부대 설비를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취득했죠. 외의자가 취득할 경우는 구조부 취득자가 자, 효용 가치 부대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 구조부 출처가 취득 의무가 있죠. 옳은 설명. 3번은 눈 크게 뜨고 봐야겠죠. 법인 설립 시, 시가 포인트죠.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 주주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의무가 없죠. 4번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죠. 이걸 간주 취득 또한 핵심이죠.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경우는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보지 아니라서 5번도 틀려서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70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세에 해당되는 세목을 한번 찾아보자. 70번도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세목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별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우리가 시군세 그리고 자치구세가 있죠. 그래서 자,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자치구세, 시군세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자, 물음은 요 특별세에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라고 그랬죠. 이랬을 때 우리가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핵심 세금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있죠. 그럴 때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는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리되신 분은 자, 도세고 구세는 같으면 도구죠. 도구를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구를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등록물세는 특별세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다음 71번. 자,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네요. 자, 양도소득세. 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 개념 형태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이 되죠. 옳은 걸 한번 찾아라. 자, 첫째, 법원의 확정 판결하여 핵심이 신탁해지죠. 신탁해질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이 배우자와 이혼 등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혼 등에 따른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넘기냐 아니면 민법상 재산분을 청구권으로서 부동산을 넘기냐에 따라서 양도 여부가 달라지죠. 유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는 양도한 것 외에 유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넘기는 경우는 무상 이전의 의미가 되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하죠. 그러면 2번은 이혼 유자료를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줬죠.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3번은 공유토지,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한 경우는 형식상 쪼갠 의미가 되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 본인 소유 자산을 공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재취득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번에 소재기하여 무효가 포인트죠.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환원도 아마 조금 심화적인 의미가 있죠. 환원도 적법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그러나 소재기하여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자, 72번도 양도소득세 문제죠. 소득세 문제에 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형태가 되는데 자, 2015년도 6월 달에 자, 등기된 땅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
양도 차익, 자, 산정이 있어서 설명으로, 자, 틀린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양도 차익은, 자, 기본식이 있죠.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데, 이럴 경우, 필요경비 하면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이 되어지죠.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이 되더라. 자, 그럴 때 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추계가액이 있죠. 추계. 추정, 추산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추계가액은 순서를 지킨다고 그랬죠. 순서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일명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이렇게 정리틀을 잡아드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된 서술된 걸 보면 매매 사례, 환산, 감정 그 식으로죠. 자, 매매 사례 갑자기 환기가 되죠. 감기가 들어야 환기가 들죠. 그래서 순서가 잘못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틀렸다. 그런데 자, 양도와 취득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또는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실지 거래가액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액을 할 때 역시 자양강장제 드셔야겠죠. 다음에 매매 사례를 할 경우는 추계가액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라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3%, 개별 3%가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 되겠죠. 근데 양도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를 이해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73번은 양도소득세. 역시 문제죠. 소득세 역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틀린 걸 물어봤죠. 자, 70%의 세율에 해당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등기된 상가금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뭐 장기의 특별공제에 물론 적용 요건이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틀이 많이 나오는데 토건쌈이 좋아요. 그렇죠? 말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서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3년 이상인 상가 건물은 적용이 되어지죠. 자, 3번에 1세 1주택의 요건을 해당되는 고가주택을 과세된 경우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럼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자,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지만 자,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나왔죠. 2년 6개월. 그러므로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3년 미만이죠. 3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유기간 3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를 많이 실수했던 문제 같은데 그 이유는 고가는 우리가 기본과제돼 고가주택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근데 그런 당연히 특별공제에 대한 요건 토건쌈이 좋아요 그랬잖아요.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대한 특별공제가 된다. 그리고도
특별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이상 복송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짜리는 100분의 10%가 되고 우리가 1세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해주죠. 그래서 24%가 되죠. 3년 4년 미만은 24%가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4년 1년 단위로서. 그래서 2년 6개월은 공제율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구분이 좀 되어지죠. 4번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보유기간 12년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은 동일하죠. 100분의 3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74번. 자,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죠. 자, 양도소득세. 자, 물음 기본 틀이 신고 납부와 관련된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걸 한번 찾아라. 자, 2015년도 7월 말일, 7월 30일까지 양도세에 관련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신고 납부에는 자, 예정신고가 있죠.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데, 그러면 예정신고 의무는 자, 토지를 언제 팔았냐면은 5월 15일 날 팔았죠. 자, 그러면은 자, 5월 15일 날 양도가 이루어졌죠. 이때 예정신고는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에 5월 31일부터 한 달, 두 달,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있죠. 그래서 자, 6월 말 7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면서 옳은 지문이 되죠. 다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예정신고를 우리가 불성실한 가산세도 매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강화가 됐죠. 예정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때도 자, 예정신고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확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이중 더블이 되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틀렸죠.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인데 양도세액이 1,5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다음에 수용될 경우에는 물납하고자 하는 10일 전까지 자,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이 규정은 2015년도 아니면 양도세는 물납제도가 있는데 아마 2016년도에는 양도세 물납제도가 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5년도에 기출문제를 할지라도 2016년도 개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또 전혀 복수정답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2015년도 26회 기출문제를 지금 보고 해설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 아마 주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2016년도에는 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 75번. 자, 양도소득세 문제인데 세 문제에 대표로 계산형 문제인데 겸용주택의 문제입니다. 겸용주택의 문제. 그래서 그러면 겸용주택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 연면이라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죠. 자, 그걸 판단해서 75번을 좀 연결해 보면은 자, 이런 경우죠. 자, 건물의 주택 부분하고 상가분이 80대 120이죠. 주택이 80이고 상가가 120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부수 토지가 800이 나왔죠. 800. 자, 이럴 경우에 자,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한번 찾고 거면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주택의 연면이 단 용료보다 작을 거죠. 그러면 작은 주택뿐만 주택이니까 80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가 되고 120은 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00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분이 이루어지죠. 이 안분에 대해서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으로 안분을 하면은 800 제곱미터에 건물 전체가 200이죠. 자, 200에 대해서 그래서 주택 부분이 80이 되고 자, 상가 부분이 120이 되겠죠. 12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주택의 연면적이 얼마나 나오냐면, 저기면, 자, 200분의 80이니까, 자, 864죠. 그래서 줄이면, 자, 480이 되겠다. 그래서 주택의 연면적이, 그래서, 자, 480에 320이 되겠죠. 자, 320. 그 다음에 600. 자, 800이니까 480이 되겠죠. 80이 되겠다. 그래서 320에 대해서는 자, 집의 땅이 되니까 비과세 범위가 되고 자, 480 제곱미터가 과세 범위가 되겠죠. 집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서 물음이 뭐냐면 과세 면적을 물어봤죠. 과세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건물에 대해서는 120, 땅은 480이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가장 계산형으로서 뭐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 과정을 하면서도 이런 겸용주택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유형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본 문제들 많죠.